원장님, 턱끝 전진술하고 비율도 깨지고 아랫입술도 많이 말렸는데 혹시 말린 아랫입술이 본시멘트로 턱끝 보강해주면 다시 밖으로 입술이 나올 수도 있나요? 뭐 이런 질문 주신 분도 계셨고요. 답변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수평절골 수평전진을 했는데요. 입술이 떨어져서 아랫니가 보이고 입술 밑이 고정되어 아랫입술이 안 움직입니다. 마녀턱처럼 근육이 처지는 느낌은 없는데 원인과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턱끝 전진하고서 입술이 안으로 말리는 거,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 다음에 턱끝 전진하고서 이렇게 입술이 고정돼서 아랫입술이 안 움직이는 느낌 들고, 그다음에 입술이 이렇게 처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아랫잇몸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입술이 이렇게 얇아지는 거, 이렇게 얇아지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흔한 턱끝 수술의 부작용인데, 그 질문을 한 번에 정리를 하면 그래요. 우리가 턱끝 수술을 할 때 워낙에 정상적인 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게 멘탈리스 머슬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막을 찍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여기 점막을 찍고 들어가서 여기 자르고 근육을 자르고 멘탈리스가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자르고 그 다음에 뼈를 타고 들어가서 박리를 한 다음에 뼈를 전진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진을 한 다음에 뭐 플레이트 고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봉합을 할 텐데 봉합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입술이 안으로 말리는 거,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짧아진 느낌으로 이렇게 말리는 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요. 이 멘탈리스 머슬을 잘 당겨서 꼬매줘야 되는데 꼬매지 않고 요 점막하고 요 점막만 꼬맨 거예요. 그러면 요 점막하고 요 점막하고 꼬매고 이 근육이 잘 꼬매지지가 않으면 이 점막이 계속 요 안으로 말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상태에서 요 그림에서 여기가 짧아져요. 요게. 그러면은 이 입술이 안으로 이렇게 말리겠죠. 여기가 짧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안에서 이렇게 잘 안 꼬매지면 얘가 안으로 짧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입술은 안으로 말려요. 그래서 근육이 제대로 안 꼬매졌을 때 입술이 말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입술이 밑으로 처진다 그랬잖아요. 이 방향으로 늘어진다 이렇게. 이 부분이 짧아지면 말리기도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멘탈리스가 끊어지면 연결이 안 된 채로 여기 살이 처지면 얘가 이렇게 처지면서 입술도 같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턱끝 수술할 때 여기 근육을 잘 묶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렇게 있던 근육,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있었어요. 가르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꼬매야 될까요? 어떤 때는 이렇게 꼬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근육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갈랐어요. 다시 꼬맬 때 최소 요렇게는 꼬매놔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꼬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워낙에 이렇게 있었어요. 워낙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근육을 이렇게 꼬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꼬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턱에 볼륨이 늘어났어. 예를 들면 턱이 전진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요. 얘를 너무 바짝 꼬매면 아예 여기가 붙어버려요. 얘가 완전히 붙어가지고요. 입술이 안 움직이는 증상이 생겨요. 이렇게 꼬매면. 근데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꼬매면 그런 붙어버리는 증상이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정도로 꼬매놓으면 또 늘어지는 증상이 생겨요. 자, 정리하면
뼈를 많이 줄였을 때 뼈를 볼륨이 줄었어요. 잘랐어요. 뭐 자르고 뭐 길이를 줄이고 이랬어요. 그러면 근육이 짧아져야지 제자리인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꼬매야 돼요. 근데 여기 뼈를 길이를 늘리거나 확장을 하거나 뭐 보형물이 들어갔거나 이랬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꼬매면 안 되고 이렇게 있던 애를 약간 이렇게 꼬매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편안해져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근육을 아예 꼬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턱끝 근육 묶기 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야.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살처리 이런 용어를 쓰면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내가 하면 입 다무는 게 편해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죠. 그럼 이론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 나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주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계속해서 그런 주장만 하는 게 저는 불편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에요. 80년대 논문인데 턱끝 수술을 하면 이 턱의 멘탈리스를 꼬매서 이렇게 잘 꼬매줘라. 이게 80년대 나온 논문이에요. 이렇게 해라 라고 나온 거예요. 이 마이텍이라는 걸 써서라도 묶어라. 턱이 그 마녀턱처럼 늘어지면. 이렇게 나온 게 80년대 논문이고요. 이건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근데 턱을 전진하거나 이랬을 때 요 근육, 이거 칼라 사진인데 요게 멘탈리스 끄트머리고요. 여기가 멘탈리스 끄트머리란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근육을 잘 묶어줘라. 멘탈리스 머슬 리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언급을 딱 해줬단 말이에요. 멘탈리스 머슬 리서스펜션이라고 딱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논문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다 대놓고서 턱끝 근육 묶기 하지 마라.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다. 뭐 신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반면에 살처리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면 뭐 무조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인터넷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속 혼돈하는 거예요. 그냥 원리를 이해하세요. 볼륨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렇게 있던 근육을 이렇게 꼬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볼륨이 늘어나고 길이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있던 근육을 약간 이렇게 꼬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찝힌 느낌 아니면은 늘어진 느낌으로 뭐 입술이 말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